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네,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해보고. 네. 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리산에 비 많이 와요. 내일까지 온다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본원인데 말이 본원이지. 그냥 방 안방 2개 튼 아주 제 허물에 비해서는 아주 훌륭한 곳이에요. 오늘은 73기 무문관 수련생이 회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무문관 할 때 빗장관, 욕심과 탐욕이라는 빗장을 이렇게 스스로 풀어내고 참고 버텨서 기독교 표현으로 이긴 자들이거든. 자기 욕망과 그리고 자기 삶하고 싸워서 1차적으로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부분상은 끊고 나오셨거든. 전부 다. 오라 색깔을 보면 알아요. 싫든 좋든 공부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되게 축하하고 나머지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 이 교재는 그 푸른 바위의 청학을 타고라는 제 시집 2번째 거 중에서 한 가지를 발췌했는데, 이거 앞에 이 텍스트는 몇 번 했어요.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제목 적겠습니다. 홍익 자본주의. 이렇게 요 명제로 요 텍스트로 이제 홍익 자본주의와 홍익 이념 그리고 원리와 기능 여러 가지 홍익 철학 한사상 그리고 후천개벽까지 다양한 텍스트로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뭐 1시간이 됐든 1시간 반이 됐든 30분이 됐든 조금씩 1부 2부씩 자를게요. 아니면 빨리 끝나면 이걸 그냥 1달러 갈게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이 세 분의 사진이라고 표현할게요. 법수 뭐 존영 이러면 또 너무 색채가 우리식이고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그리고 해외에 계신 특히 동포 여러분 구독자들은 이 삼신상제님이거든.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이 중간에 계신 분이 환인천재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안파견 환인천재 1세입니다. 그분을 환인천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분을 조화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이분을 우측에 여러분 보는 데서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왼쪽에 계신 분 이분이 환웅천왕이에요. 환웅천황 이렇게. 이분은 교화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삼신상제. 그 다음에 이분이 단군 왕검이세요. 1세. 47분이 계신데 그 중에 1세예요. 그래서 단군 성조라고 그래요. 이렇게. 단황성조라고도 부르고 단제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군은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역사 이렇게 좀 말살하고 제한적으로 통치하고 그거 할 때 군으로 낮춰왔는데 단황, 단제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단제 성조, 단황 성조 이렇게. 요분은 47분 계신데 마지막 47세가 고열가 할아버지인데 스스로 인간이 때를 탄 걸 알고 산으로 들어가서 폐관을 해버리고 하늘의 돌을 폐관하고 마지막 47조께서 들어갑니다. 마치 국선도 청산거사가 산으로 들어가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분을 치화주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을 삼신상제라고 해요. 우리는 상제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인데 요때 하나님을 요 개념으로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을 하나의 님인데 일체가 이 세 분이 삼일신고입니다. 이렇게 신고 세 분이 이렇게 요 세 가지의 신의 모습이 이렇게 일신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삼일신고예요. 요게 천부경에 저 일석삼극의 원리도 똑같은 말이고 일석 하나에서 요렇게 요게 도끼근자니까 가를 석자라고 해도 되고 도끼근자니까 나무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삼태극으로 쪼개버리니까 일석삼극으로 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 땅, 요렇게 사람, 이렇게 천지인으로 세 가지 모양으로
갈라진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삼일신고 텍스트고, 천부경에서 제시하는 일석삼극의 원리는 일신을, 일원을 쪼개버리니까 세 가지 극으로 요렇게 요 모습, 요 형태로 갈라지더라. 그렇지만 요건 반드시 귀일되더라. 일종무종일. 그 귀일은 끝남이 없이 그대로 완전한 본체에 머물더라. 요런 뜻이에요. 요런 개념으로 삼택을 잡아도 좋고, 환인천재 조아주 하느님, 한웅천왕 교아주 하느님, 단군성조 치아주 하느님, 요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렇게 이 홍익 자본주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 사진을 설명드리자니 굳이. 그래서 요렇게 오면 요거를 우리 토테미즘 적어볼게요. 미즘에서 요걸 샤먼으로 보고 요거를 화이트 샤먼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요게 살리는 활선인데, 화이트 샤먼은 새로운 신인류들이 펼치는 새로운 영성시대, 블랙 샤먼이 조잡하고 난잡한 거예요. 화이트 샤먼은 무조건 중생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나아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전체의 평합, 이런 개념이에요. 요 화이트 샤먼에서 삼신은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칠성줄, 요거는 여러분 앉아 있을 때 요렇게 양쪽으로 전율이 흐르는 개념, 요거를 칠성줄, 천기라고 합니다. 천지 기운 줄임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신줄, 요거를 짐에게 숫자를 가르쳐 주는 개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마지막이 용신줄이라고 해도 되고 용궁줄이라고 해도 됩니다. 요거를 토테미즘에서, 민속신앙에서는 요거를 삼신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요렇게 적어만 놓으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요런 개념으로 정리되면 돼요. 환인천재 말고 이분은 일세예요. 이렇게 안파견, 요렇게 안파견 환인천재. 그 다음에 5세가 있어요. 그분 성함이 석재임입니다. 요 두 분을 제가 통째로 합의를 했어요. 요거 합의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던 금강진인코드, 하늘진인코드들이 도전하는 자리, 그 마지막 기도할 때 눕지 않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런 거 합의라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 37일 동안 21일간 눕지 않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도전하는 자리, 일종의 용맹정진, 그 다음에 장자부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18분이 계신데 제가 14분 제가 합의를 했어요. 18분 중에. 그리고 이분은 47분 계신데 저한테는 이분이 거의 24, 5분, 4, 5분, 한 분은 바둑도로 왔다 갔다 하시는 개념으로 정리하면 돼요. 제가 좀 많이 탄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 분들하고 합의를 할 때 요거는 박물관이나 좀 학계에 보고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문, 리포터 또 혹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실제 단군 성전에 있는 건 좀 다릅니다. 저는 이분을 만날 때 구월산 삼성사예요. 그 구월산 알죠? 평양에, 북한에 있는, 평양 말고 북한에 있는 구월산. 그 삼성사에 계신 세 분을 영체이탈해서 보고 오고 공부할 때 정리한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아주 멋진 화가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게 가장 한민족 동아시아에 저희 한국 땅에 맞는 그런 체형과 얼굴과 그런 기운으로 그려낸 거예요. 요 중간에 계신 환인천재는 제 밴드에 제가 대표 사진으로 쓰는 거예요. 이 우측에 있는 이분이 환웅천왕이고, 그리고 이분이 단군성조고. 요건 요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본 공부 들어가기 전에 요 그림을 유튜브 보고 많이 물어보시길래 잠깐 설명드리는. 여기 보면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는 이거 다 적지는 않을게요. 조금 길어서 하나하나 한 줄씩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이 실패한 경제 논리를 딛고, 그리고 요게 이 홍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냥 사전적 의미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는 이렇게 남을 위하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가볍게 그냥 남을 위하는 자본주의다. 이 자본주의는 경제와 이 논리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 경제와 논리가. 그래서 이 경제의 논리가 어떤 주의로 흐르나는 거죠. 그게 가치관의
묻어 있다든지 윤리와 도덕 간에 뭐 지향해서 거기 조건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철학하고 여러분들 코드하고 어떻게 믹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때 홍익 자본주의는 남을 위하는 경제주의, 신경제주의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축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정의 구현이고 이렇게 정신 구현이고 하나는 경제 구현이에요. 이렇게 요거를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이 천지공사가 뭐냐면 인류애를 실천하는 방법론인데 여러분 공사라는 말이 붙으면 천지를 뜯어 고친다. 천지를 바로잡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주인 없는 공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보살님한테 집에 인테리어를 부탁했는데 주인장도 없는데 막 밀고 들어와가 문을 뚫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체국 직원이나 택배 직원이 와서 주인이 아파트 5층에 505에 들어간 띵동 띵 누구세요 했는데 예, 저 택배 사원입니다. 택배가 왔어요. 예, 거기 놓고 가세요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들어와서 놔두고 가세요. 그죠? 근데 주인 허락 안 받고 들어오면 그건 주거 침입이고 불법이고. 마찬가지로 이 천지 공사는 주인공이 허락이 없는 공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 천지를 뜯어 고치는 도인들이 이 도인이라는 주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주인이 이런 대도인들이 이렇게 이 개벽쟁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천지를 뜯어 고치는 천지를 경영하는 여러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축은 정신구현인데 이게 의식혁명이라고 이렇게 혁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뇌혁신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이런 표현은 뭐 틀린 표현 아니고 이 경제구현은 어떻게 실패한 자본주의 차가운 이성과 논리가 팽팽하게 행행하고 성행하는 실패한 자본주의에 어떻게 하면 이 의식을 혁명하고 지구인들 세계 사람들 인류 사람들 뇌를 혁신하는 가운데 나와 너가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홍익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차가운 자본주의의 차가움에 이렇게 남을 위하는 따뜻함을 한번 입혀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도표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차가움에 이렇게 따뜻한 걸 이렇게 홍익을 따뜻함을 이렇게 입혀보는 거예요. 실패한 차가움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다고. 이 우리는 요겁니다. 요거 어지린자. 나와 너가 요 사람이죠. 사람이 나와 너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수평으로.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함께 대접받고 함께 먹고 사는 하늘에 원리가 있다더라. 이게 열십자예요. 완전함. 열십자는 완전함, 완성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한 줄 읽었는데 요만큼 나온다. 그러니까 실패한 차가운 경제 논리를 딛고 온 천지가 다 함께 상생하는 길. 그게 홍익입니다. 이 홍익은 깨달은 존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들의 비전이에요.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잖아요. 꿈. 이렇게. 그 다음에 세계관.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전.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요 비전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꿈을 펼칠 때 여러분들은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이 꿈은 사람이 가지는 설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들이 가지는 비전이라고. 천지공사. 그런데 신인들이 펼치는 신인류들 펼치는 천지공사는 이걸 질 수가 있어요. 비전으로. 적어도 고통이 어디서 생산되냐면 여러분들의 가진 마음에서 나와요. 이 가진 마음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근데 이 집착은 깨닫지 못한 망념에서 나와요. 그리고 망념이 켜켜이 쌓인 망상 덩어리가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지배합니다. 경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못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인이라고 하면 신의 의식을 지닌 무리들, 적어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을 지닌 혼집을 남을 위해 사는 무리들이 되어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를 위해 살고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남을 위해 사는 무리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통과 망령과 망상에 쌓여 있는 가진 마음에 이렇게 탐욕에 집착의 욕망의 주인공은 지배자라고 해요. 지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나의 것, 내 것, 나를 이렇게 나한테 오로지 자기한테만 이걸 지리산용어로 지라고 해요. 지리산용어로 지밖에 몰라요. 또 지리산용어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온통 이 봐봐요. 이게 홍익이 되겠는가? 홍익 자본주의는 될 수 없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차가움이니까 개인 자본주의라고 해야 돼.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실패할 버린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논리는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고 그리고 센 기업이 크고 어마어마한 기업 그런 조직들이 작은 걸 흡수하고 뺏고 밟고 누르고 지배하는 억압하고 상처 주는 그런 개념의 자본주의 신경제. 이 신경제주의 신경제무역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웰가라든지 그다음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온통 파괴를 다 해버렸어요. 인류를. 이거 제 작은 비전 중에 하나예요. 이 홍익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 썼어요. 이런 단어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내가는 정정할게요. 제가 테드에 한번 나가고 싶었거든.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이 홍익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하고 싶었던 거. 물론 영어는 할 줄 모르니까 한국말. 이 홍익 자본주의는 제가 만든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차가운 자본주의에 전 세계의 차가운 이성.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성이니까 기아, 질병 이렇게. 특히 제가 싫어하는 전쟁. 전쟁은 헌법 위에 있는 초월적인 힘이거든. 인성과 신성을 말살시켜버려요.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이 전쟁은 반드시 자본주의의 이념이 개입됩니다. 이게 어떤 것이요? 돈의 힘이. 이렇게 전쟁은. 그래서 이 전쟁으로 온통 파괴를 해버려요. 지구의 인류의 평화, 가치 이 자체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차가움은 기아도 생산하고 질병을 만들며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이 자본주의의 속성을. 거기에 따뜻한 홍익을 한번 입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인류애를 조금씩 부활시켜서 그거를 의식 개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의식혁명이라고 되줬고 의식 개벽이라는 단어는 좀 세고 의식 개혁인데 이걸 저는 뇌혁신으로 봅니다. 이렇게 뇌혁신 프로그램 이렇게. 여기 저희들 공부법 5단계를 말하는데 요거를 지구인, 인류인한테 막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작은 비전 중에 하나가 홍익 자본주의를 토대로 지구 인구 1억 명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저희들 현대참선원의 뇌혁신 프로그램 5단계를 통해서 영성을 진화시키는 거 끊임없이 1억 명을. 이것이 제 작은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성을 유린당하지 말고 이렇게 영성을 진화하는 데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구도하셔서 여러분들 인성과 신성을 발화하고 체화해서 크게 성장할 필요가 있거든. 또 달려볼게요. 온 천지가 다 함께 상생하는 길이 있는데 세 번째 줄입니다. 이념과 전쟁이 없는 지구촌에서 금방 말한 이 파괴 그리고 복지와 문화가 꽃을 피우는 상상만으로도 이거는 정말로 따뜻한데 물들 수 있어요. 홍이 문화와 복지와 문화가 꽃을 피우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섯 번째 줄에 배고픈 서름이 없어서 기아.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밥 굶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밥 굶고 사는 사람은 거의 다가 일용할 양식은 보급이 되거든.
그런데 저는 보릿고개 때 태어났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배를 많이 골랐거든. 절에서 자랐는데도. 세상에서 제일 큰 서름 중에 하나가 배고픈 서름이에요. 그래서 왜 양반이 3일 굶으면 부자들이 양반이 남의 집 담벼락 안 넘는 사례가 없다잖아요. 그만큼 배고픈 게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아를 해결하는 그게 철저한 게 홍익자본주의라고. 배고픈 사람이 없어서 지구인들이 그냥 웃고 웃는, 정말 아프리카나 또 아주 개발도상국 이하에 있는 후진국들은 지금도 지구 인구 중에, 여러분들 죄송한데 세탁기를 쓰는 인구들이 비율이 얼만큼 될까요? 지구 인구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 세탁기가 뭔지도 몰라요. 흙탕물로 물 마시고 흙탕물로 목욕하고 흙탕물로 밥 짓고 그래요. 흙탕물에 음식 만들고. 여러분도 모르죠? 이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겐지스강 옆으로 똥이 줄줄줄 내려가 시체가 둘둘 떠가도 그거 떠가가 밥 짓고 그래요. 가치관의 차이니까. 그분들은 그게 너무나 보편타당한 진리거든. 우리가 볼 때는 흙탕물이고 우리가 볼 때는 물이 탁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탁기가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에서 기독교나 다른 민족 종교에서 캄보디아나 콜롬비아나 이런데 남수단 이런 데 가서 학교 지주고 우물 파주고 이런 거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지 많이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유니세프고 뭐고 국경 없는 의사회 환경연대 이런 데 5,000원씩 10,000원씩 기부도 좀 하고 그래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게 사람답게 사람 향이 나는 짓이라니까. 그래서 이 기아는 왜 이런 말 알죠?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하고 배고픈 사람은 하늘님이 내려와도 어떻게 못한다. 그건 제도로서 바꿀 수 있어요. 제도. 그래서 이미 종교와 이렇게 종교가 이념이니까 종교, 그 다음에 종교 말고 철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철학은 가치니까 이렇게 종교, 철학, 그 다음에 사회운동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문화운동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지구를 개혁 못해요. 하나로 합칠 수도 없고 화합도 안 될 뿐더러 특히 종교는 파괴 이념, 돈의 힘의 논리와 그런 데는 켜켜이 엉켜 있어도 이렇게 질병을 구제하고 아픔을 의료, 복지 이런데 나라에서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미국 같은 데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막 이런 굵직굵직하게 그 마크 저커버그인가 그 SNS 만든 그런 친구들이 막 사회운동하고 막 엄청나게 기부하고 이러지 나라에서는 또 종교에서는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하는 애는 드뭅니다. 그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요런 걸로는 지구를 더 이상 못 바꿔요. 그런데 아직 남은 게 하나가 있다고. 딱 하나. 아직 그 정화운동을 안 해봤어요. 요거. 지구에서 이 도라는 이념은 아직 쓰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인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야 된다. 도인들은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자기가 없고 남을 위해 살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인의 무리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야 돼. 이 사람들이 천지공사를 아무 사심 없이 집행할 거거든. 이런 걸 천지 경영자라고 그래. 천지를 잡아돌리는 경영자들. 그리고 지구인들이 그냥 웃고 웃는 천하의 대도는 동아시아 한국 땅이라 요 말이에요. 그건 뭐 토인비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미래학자들이 많이 얘기했거든. 이렇게 극동에 성배를 든 민족, 소민족, 소수민족 이렇게 얘기하거든. 소민족. 우리나라 다 작잖아요. 극동은 우리나라예요. 여기가 한국. 이렇게. 성배를 든 민족은 뭐냐면 지구의 패권을 통째로 책임질 민족.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아주 작은 민족이 선진국이 되려면 나라 인구가 1억 명은 돼야 되거든. 일본이 1억 2천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한 다 합쳐도 7천만 조금 넘어요. 남한은
훨씬 더 작고 4천만 조금 넘은 요래 갖고 절대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그래서 극동에 이거 슈타이저가 말해요. 독일의 철학자. 그분 그 사상가가 극동에 성배를 든 한국 땅에는 토인비께서도 말씀해요. 한 철학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한 사상이 있는데 세계인들을 유일하게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사상이더라. 그것을 인류학자들은 미래학자들은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 철학이더라. 요 도의 근본 원리인 요것만이 도의 철학이라고 해서 도의 원리라고 해서 홍익인간 제세 이 건질 제자입니다. 세상을 건진다. 이롭게 합쳐서 건질 제자, 도울 제자, 뭐 구할 제자, 제세이화 이런 개념. 그래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신인류들이 이렇게 인류 전체를 경영하는 날이 새롭게 올 거라. 홍익 자본주의 세상이. 이 자본주의 세상은 조금 어진 금방 말했듯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우리가 다 함께 사는 플러스 알파로 이런 개념이에요.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2절로 넘어가 볼게요. 낡은 선천도 버리고 이렇게 이것도 조금 치워야 되겠네. 선천도 버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천에는 지구공사 이걸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이 지구공사, 세계공사 이 세계공사가 선천에는 파괴와 전쟁밖에 없었어요. 강대국은 강대국끼리 또 후진국은 후진국끼리 서름받고 핍박받고 맨날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환율 전쟁, 무역 전쟁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기에 이념 전쟁, 종교 전쟁 이런 것만 우리 너무 익숙해요. 여기에 어떤 상생도 개입이 될 수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낡은 선천도 버리고 낡은 상극에 이렇게 서로 죽이는 차가움도 버리고 이 말이에요. 묵은 후천도 가감히 버린다. 후천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1984년 이렇게 LA 올림픽 때 1월 1일부로 이렇게 시작되어서 후천 개벽입니다. 하원갑자 60년 마지막 갑자 이것이 2015년 이렇게 12월 31일 날 끝났다고 이렇게 여기 2014년 이렇게 끝나고 하원갑자 요게 전반기입니다. 이렇게 후천 개벽 이게 후반기고 후반기 이게 전반기 30년이에요. 이렇게 이제 후반기가 2015년 1월 1일부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원갑자 30년. 요게 2044년에 끝납니다. 요것이 별도수의 마지막 하원갑자 시기 후천이. 근데 요게 봐봐요. 14년부터 15년, 16년 지금 우리가 2년 남짓 흘러가는데 지금도 이 묵은 기운이 과감하게 털어내지 못하고 서로 상생으로 화합으로 합치로 협의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잘 못 노는 거거든. 그래서 극과 극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극과 극이 부딪히는 거.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2년 동안 묵은 후천이 이미 도래했는데 그 자체도 과감히 지나간 것도 버려버리라고. 못했으니까. 살피고 또 헤아려 살펴보니 천년에 하는 경제개벽밖에 없어라. 이제 나옵니다. 이제 홍익 자본주의의 이념과 논리가 이제 나와요. 요게 천년에 하는 경제개벽밖에 없어라. 1천년이 흘러갔는데 이 한이 동아시아의 한민족 한국 땅에 이 한을 정리할 데가 없어요. 일단 일부는 이렇게 자를게.